남자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기를 못 피죠. 남자들은 지금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he fucking Rizzlers of the world right now. Fucking the top of their game right now in terms of how much pussy they get just because they're from this fucking country. And I'm talking about fucking South Korean guys. The moment you pull up with a perm and say, 안녕하세요. Fucking no, do you know how much pussy will just come flying at your face like, BTS! Oh my god, and Star's like, oh my god, you're BTS! The amount of fucking pussy a South Korean guy has access to simply because he's from the fucking... 한국 남자는 현재 지금 1티어예요. 제가 국뽕 다 빼고 진짜 매일 아침 BTS한테 절 3번씩 하시고 한국, 대만, 홍콩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사람이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말을 거요. 석주입니다. 오늘은 머리 색깔도 다르죠? 왜냐면 오늘 앞으로 영상이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최근에 헤어진 영상 이후로 그 뒤로도 4개월 정도가 더 지났습니다. 원래는 라이브랑 여행과 동영상 촬영 그리고 라이브를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라이브 비중을 줄이고 동영상 제작에 요즘은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한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해외의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깊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외국에 있는 여자 사람들과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해봤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문화나 여자인 친구들의 결혼관, 연애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의 남녀 갈라치기 그리고 출산율, 국제 결혼, 국제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짜밍이랑 커플 유튜브를 했었잖아요. 커플 유튜브를 했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여자인 친구들을 만나는 그런 컨텐츠를 했었어요. 6개월 정도 진행했고 그동안 쌓여있는 영상들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런저런 얘기 해보고 싶어서 외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은 어떤가, 외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한국인과의 결혼, 그리고 한국과 다른 점, 연애든 결혼이든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보고 The fucking Rizzlers of the world right now. Fucking the top of their game right now in terms of how much pussy they get just because they're from this fucking country. And I'm talking about fucking South Korean guys. The moment you pull up with a perm and say, 안녕하세요. Fucking no, do you know how much pussy will just come flying at your face like, BTS! Oh my god, and Star's like, oh my god, you're BTS! The amount of fucking pussy a South Korean guy has access to simply because he's from the fucking underneath the 38th parallel. But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And are Korean men responsible with... 제가 이 영상을 보고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남자들이 이렇게 위상이 높았나? 옛날 제가 느끼던 유럽 남자들이 뭐 아시아 와가지고 아시아 여자들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남자들이 지금 한국에서는 기를 못 피죠. 네. 그리고 평균 결혼 나이가 31살이라고 하고 그리고 출산율 0.7%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한국이 뭐 답도 없는 거는 사실 이거 팩트이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남자들은 기를 쓰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여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어쩌다가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느냐. 한국 남자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전 아직 이제 30살이니까 30대 이후부터는 저는 몰라요. 20대부터 30대 지금까지 이제 10년 정도 느껴왔던 거는 한국 남자로서 이제 여자들을 만나기가 정말 힘들다. 저는 한국에서 여자친구를 만든 적이 당연히 있겠죠. 근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한국 여자랑 외국 여자랑 차이점은 일단 집착에 대해서 그게 가장 커요. 가장 심해요. 물론 그게 좋은 거,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집착이 있어야 서로 유대감이 형성되는 건 맞잖아요. 외국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 한국 여자의 4분의 1, 3분의 1 정도로 합니다. 대부분 평균. 제가 뭐 특이한 사람들만 만난 거일지도 몰라요. 네가 연락 안 하는 사람만 만나서 그래. 그렇게 말하면 저는 뭐 할 말이 없죠. 제가 일본 사람, 태국 사람, 중국 사람, 서양인 쪽은 없어요. 이런 사람들과 진지하게 연락을 하고 이렇게 사귀고 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인처럼 이렇게 네 전화 안 해. 너 왜 나한테 전화 안 해? 너 뭐 해? 너 어딨어?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루에 전화 뭐 1시간, 2시간 뭐 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이 그거기도 하고 근데 싫은 점도 그거예요. 연락.
왜냐면 저도 아무래도 한국에서 20대를 한국에서 보내고 한국 여자들을 만났다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그거를 저한테 세뇌를 시켰죠. 자주 연락해야 된다는 문자를 진짜 숨쉬지도 않고 계속 하는 것을 저도 거기에 이제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외국 여자 사람들과 연락이 잘 안 오면은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 돼버린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저도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특이한 사람만 만난 거일진 몰라도 막 한국처럼 그렇게 연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고 하고, 예를 들어 제가 일본 사람이랑 했을 때 밥 먹었니? 이런 말은 한국인들은 늘상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밥 먹었니? 아니 당연히 먹었겠지, 그걸 왜 물어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일본 사람이. 처음에는 조금 충격이었죠. 아니면 그 사람이 유독 그런 걸 수도 있어.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괜히 서운하죠. 그 일본 사람은 저한테 아니 그건 뭐 당연한 건데 굳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왜 물어보냐, 그리고 사랑해 어쩌고 뭐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거 안 한다 일본 사람들은. 왜 그러냐, 너네 한국인들만 그런다. 그래서 사랑해는 결혼할 때만 하는 거고 영화에서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보통 스키 좋아해 여기까지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뭐 가슴이 뜨거운 건지 아니면은 뭐 스윗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자든 남자든, 근데 이건 한국인의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전 여자친구랑 이야기를 해봐도 똑같아요. 일본이나 중국이나. 네, 성격의 차이는 있겠죠. 일본 사람들은 성격이 순하고 온순하고, 중국산 여자들은 성격이 화끈하고. 영상에 대해서 다시 얘기해보자면, 지금 현재 한국 남자들은 제가 느끼는 점은 어딜 가든지 무조건 1티어입니다. 이게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한국인이야? 하면 눈이 좀 달라져요. 사람들이. 남자든 여자든 이거는 예외가 아닙니다. 제가 6개월 동안 다녔던 여행지가 태국에서 이별하고 한국 갔다가 일본,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그리고 다시 태국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여행지를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이든 남자들이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지금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아무리 결혼 안 해줘, 애 안 낳아줘, 출산율 0.7%야. 결혼하려면 몇 억 모아야 되니, 결혼하려면은 뭐 집 있어야 되니, 결혼하려면 차 있어야 되니, 대기업 따야 되니, 뭐 500만 원 벌어야 되니, 400만 원 벌어야 된다니, 1억을 모아놔야 되냐, 뭐 월세 살면 안 되고 전세 살면 뭐 몇 억짜리 뭐 집 전세부터 시작해야 된다. 요거는 정말 한국만의 문화 같아요. 이거는 정말 저로서는 정말 답답한데요. 그런 생각 일단 다 제쳐두시고요. 이런 거를 어떤 인간이 심었죠? 이런 마인드를? 물론 좋죠. 돈 많고. 근데 결혼 시기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대 중반, 빠르면 초반? 한국 남자 2년 군대 다녀와. 그러면 22살이야, 3살. 복학해, 4년 대학교 나와. 그럼 27, 8이야. 마이너스 아니면은 다행이에요. 네? 빵원인 게 다 맞는 거라고요. 보통 평균적으로 돈이 없어야 되는 게 맞다고요. 근데 30대 초반에 제 친구들도 이렇게 말해요. 난 준비된 게 없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맞아. 보통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대까지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한다면 20대 후반이 되는 게 맞단 말이죠. 거기서 추가로 더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을 일찍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평균 사람들은 30대가 되면은 빵원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일을 일찍 한 사람들은 뭐 예외? 근데 제 친구들은 뭐 결혼에 대해서 얘기만 나오면은 나는 뭐 준비된 게 없고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다, 직장도 뭐 대판이다, 난 결혼을 못한다, 이런 마인드를 심어준 일단 이 나라에게 정말 열받고요. 바로 옆 나라, 뭐 중국은 예외하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큰 나라여서. 일본을 본다면은 결혼할 때 남자의 직장, 직업, 뭐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지만 요거를 일반화할 순 없겠죠? 근데 월세에서 시작하는 게 당연하고, 친구들한테 월세에서 시작해. 그래? 전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모님이 22살인가 1살에 결혼하셨어요. 속도 위반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단지 본인의 의지. 일본은 뭐 25세가 되면 웬만하면은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을 안 하면 25세 막 30세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노처녀네.
이런 프레임을 아직도 씌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눈치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렇게 가는 거고, 우리는 빛이 나는 솔로 30살 아무것도 아니야, 40살에 애기 낳아도 돼,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라가 극명하게 갈렸죠. 사회적인 문제예요. 저희 전세, 자가 아니어도 전세여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쪽팔리게 무슨 월세 뭐 빌라에서 시작하냐. 눈치도 보이고 사회적으로 친구들한테도 요런 게 일단 자리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 다시 말하자면, 여행을 돌아면서 한국 남자는 현재 지금 1티어예요 제가 국뽕 다 빼고 진짜 매일 아침 BTS한테 절 3번씩 하시고 방시혁 의장님한테 절 5번씩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느끼기에 일본, 베트남, 대국, 중국, 대만, 홍콩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 사람이면은 눈빛이 달라지고 말을 걸고 사람들이 우리랑 같이 놀자, 데리고 와라, 가자. 저는 혼자 여행을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이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뭐 밥 사줘, 술 사줘, 우리랑 같이 놀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국뽕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해줬습니다. 저는 A형이라서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말을 잘 걸지를 못해요. 근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거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BJ예요? 뭐 유튜버예요? 뭐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그렇게 먼저 다가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고 같이 놀고 밥도 먹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6개월간 진행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저는 살면서 이제 편의점을 하면서 저는 여자한테 인기도 굉장히 없었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발악을 했고 소개팅 어플을 깔고 발악을 했었습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헌팅, 뭐 서울 나가서 클럽, 펍 이런데, 컨팅 포차 이런 데를 가도 소개팅 어플을 해도 소개를 받아도 여자를 만나기는 정말 힘들더라고요. 애초에 만날 건덕지도 없었고, 이게 한국 남자들이 굉장히 기가 많이 죽어 있을 거예요. 제 친구들의 단톡방을 봐도 난 글렀다, 난 답 없다, 여자랑 뭔 여자냐, 그냥 이렇게 살란다. 이 독거 노총각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자들 만나려면은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자신감 잃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독거 노총각들한테 한마디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여행이라도 한 번을 다녀와서 자신감이라도 채워봐라. 너가 독거 노총각이 아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 한국 남자들이 여자애들한테 눈치 보고 이렇게 사는데, 외국을 한번 나가보라고, 그냥 여행 짧게라도 갔다 와보라고 저는 말해보고 싶어요. 어디든 좋아요. 멀리 막 유럽, 미국 이런 데까지 가라는 게 아니고, 뭐 아시아, 뭐 일본, 중국, 대만, 동남아시아, 뭐 태국, 베트남, 라오스, 필리핀, 어디든 한번 가보라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압도적 1위예요. 2위랑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랑 스페인, 일본이 2, 3, 4위인데 1.2%, 1.3%예요. 답도 없는 거예요. OECD 평균 1위부터 38위까지 있는데 38위가 이제 2명을 낳네요. 2명을 낳아도 유지인데 0.78명은 이거는 어떤 놈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치적 남녀 갈라치기. 남자랑 여자랑 편을 가르고 싸우게 한 게 몇 년 전이죠? 6년, 7년 전부터 저도 여성 혐오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은 그래서 싫다. 한국 뉴스만 틀면은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맨날 싸우고, 인터넷 뭐 유튜브만 들어가 봐도 한국 남자들은 여자를 욕하고 있고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욕하고 있고, 이게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저는 정치적으로 갈라치기를 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작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 정치인 1번이든 2번이든 누구든 아주 잘하고 계시고요. 네, 남녀 더 싸워가지고 더 출산율 내려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이민자를 받아야 돼요. 네, 다음 기사는 자녀 7명, 머스크도 걱정한 한국. 일본은 출산율이 사망률을 초과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결국 사라질 것. 이것은 세계의 큰 손실이라고 한다. 네. 일본도 지금 노령 인구가 많아서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거 지금 한국은 역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기사를 보시면, 난민의 망명 천국 스웨덴 10년 만에 북유럽 최악의 범죄 국가 됐다. 네, 뭔 말인지 아시죠? 앞으로 정치인분들이나 뭐 유튜버 분들끼리 더 남녀 갈라치기를 하시면은 더 내려가겠죠. 정확히 10년 뒤, 20년 뒤에는 난민의 천국, 대한민국, 옆에 중국에서도 날아오고, 그 여권 없는 사람들도 날아오고, 저기 마체테 쓰는 사람도 날아오고, 여기서도 날아오고, 저기서도 날아오고, 아프리카
에서도 날아오고 여기 동남아에서도 날아오고 다문화 국가가 이제 곧 되지 않을까. 20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중국 쪽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피부색이 같아야 좀 너무 다문화로 가버리면은 좀 무섭기 때문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쪽에 이제 멀리 사시는, 이제 서쪽에 멀리 사시는 나라들은 진짜 무서워요. 여기 동남아까지는 괜찮아. 베트남, 뭐 태국, 뭐 필리핀 여기까진 괜찮은데, 저는 뭐 스리랑카 친구도 있지만 거기는 법이 거의 없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종이 다양하게 섞이면서 다인종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근데 다양하게 섞이는데 백인종은 없는 이제 동남아 대천국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동남아, 아시아 통합하는 이민자 중 범죄 조직원 50개, 조직원이 3만 명, 경찰은 1만 명. 경찰보다 무장 강도가 더 많네요. 20년 뒤에는 VR로 GTA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GTA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네요. 결혼 정년기 남자, 여자의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1세라고 하네요. 보통 국가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을 다 한다고 해요. 31세 이후에 결혼을 안 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서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따지는 것도 많고 연애도 하기도 힘든 나라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국제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일본이랑 태국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일본이랑 태국은 남자 여자들이 바람을 굉장히 많이 핍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태국의 자체는 이제 끼기라는 그런 문화가 있고, 일본은 말은 안 해도 남자들의 80%가 다 몰래 바람을 핀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얘기고요.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람을 피고 이렇게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는 게 연락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인은 바람을 그렇게 많이 피는 건 난 본 적이 없어. 왜냐면 바람 필 수가 없어. 한 명 한 명 케어하려면은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문자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2명 3명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연락을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했죠. 뭐 1시간, 뭐 2시간 할 때는 하더라도 그렇게 틈을 많이 줘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연락을 잘 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많이 필 수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80%를 핀다고 하고 여자들은 50% 정도 핀다고 합니다. 몇 핏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태국, 중국은 말해서 뭐예요. 뭐 태국은 본처도 있고 끽도 있고 뭐 그런 나라고, 뭐 중국도 돈 내고 데이트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저는 이제 국제 결혼을 추천드리는 거는 그래도 일본 여자, 베트남 여자, 태국은 모르겠어요. 좀 뺄게요. 제가 느낀 베트남 여자랑 일본 여자만큼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하면은 앞으로 미래는 평생 행복하겠구나. 저는 이 생각을 이번에 한 바퀴 돌면서 정말 느꼈습니다. 한국인들한테 느낄 수 없던 그런 감정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마우면 고맙다. 정말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딱 일본 여자에 대한 그 망상 똑같아요. 일본 여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을 추천드릴게요. 베트남 중매 결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뭐 베트남을 다 3번을 갔다 왔지만 방송을 하면서 이제 하노이를 갔다 옵니다. 베트남 북부는 이제 얼굴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왜냐면 거기는 이제 중국이랑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 위화감도, 얼굴도 예쁘당하고, 그리고 말도 중국말 같아요. 그리고 성격 굉장히 순박합니다. 호찌민 같은 경우는 남부잖아요. 남부에는 태국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유흥의 천국. 저는 곧쫙 사람들이랑 만날 생각 1도 없고요. 근데 북부 하노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순수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이렇게 배려심이 있고, 뭐 인기 같은 거는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제가 현지 술집을 갔었어요. 조금 세련된 요즘 스타일의 현지 술집 다녀왔는데, 술 마시는데 일단 어그로는 뭐 엄청 끌려. 외국인이 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잔 하실래요? 했는데, 계산하고 나갈라 했는데 어떤 무리에서 저한테 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해라. 그래서 네 하고 하니까 막 너무 좋아해 다. 그래서 짠 하고 나 친구랑 집 갈 건데 여기서 같이 조금 더 마셔도 될까? 하니까 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진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있는 술집이 너무 시끄러울 정도로 친구들끼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용하고, 제가 이제 우려하는 점은 이겁니다. 이제 한국 남자들이 BTS한테 절 3번 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외국 가면 이제 개꿀이네. 외국 가면 아무나 이제 자고 다녀야겠다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아무나 자고 바람 피고, 얘랑 자고 쟤랑 자고 얘랑 자고 애기 낳고 도망가고, 얘랑 자고 쟤랑 자고 애기 낳고 도망가고, 이렇게 되는 게 정말 국제 망신이죠.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한국인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바람 피지 않았으면 좋겠고. 외국 사람들도 다 사람입니다. 사람. 아무리 뭐 아시아는 뭐 한중이랑 똑같다고 쳐도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돌아다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국제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여자들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가비에 위치한 그런 여자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한국 여자가 이렇게 된 원인이 한국 남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독거 노총각들이 너무 많아요. 뭐 유튜브 댓글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여자에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3나라 정도이니까 결혼 대비 이혼 비율 순위를 한번 볼게요. 한국 여자가 그렇게 막 결혼을 늦게 한다 하는데 뭐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결혼식 비용 2천만 원, 3천만 원 요지랄병 싸고 있는데, 호들갑 좀 그만 따세요. 예쁜